예, 지금부터 세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시장의 주체는 크게 소비자와 그리고 공급자 두 당사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공급자가 한쪽에 존재하고요. 다른 반대편에는 무수히 많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하게 경쟁한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시장의 주체를 공급자와 소비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공급자의 의사결정 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의 최대 목적은 뭐냐? 당연히 이윤 극대화죠. 즉 이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가장 합리적일까? 이것이 공급자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과자공장 사례인데요. 과자공장의 규모는 고정되어 있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배울 건데요. 한계 생산물이라는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한 단위,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한 단위를 얘기합니다. 한 단위, 즉 한 단위를 증가시키면, 여기서는 근로자죠. 근로자를 한 명 더 투입하면 산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에 이제 표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0명일 때는 산출량이 빵이고, 1명일 때는 50, 2명일 때는 90, 3명일 때는 120, 4명일 때는 140, 5명일 때는 150, 6명일 때는 155,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된다고 했을 때, 한 개 생산물은, 즉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산출량이 얼마 늘어나죠? 50이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5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명이 또 늘어나면 여기서 40만큼 늘어나니까 한 개 생산물은 40이고, 여기서 근로자가 2명에서 3명을 늘어나면 90에서 120으로 30만큼 증가되니까 한 개 생산물은 30입니다. 다시 3에서 4로 한 단위 증가하면 120에서 140으로 20만큼 증가하니까 한 개 생산물은 20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자 공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장이 있어야겠죠. 공장. 그래서 그거를 공장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임대로 한다고 합시다. 임대. 즉 매달 월세 내는 게 30불로 고정이 되어 있다. 근로자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30불로 쭉 고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30불로.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달러씩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한 명한테 10달러의 월급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가 0명일 때는 당연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고, 한 명이면 10달러, 2명이면 20달러, 3명이면 30, 4명이면 40, 5명이면 50, 6명이면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비용을 계산해 보면 총비용을, 즉 총비용은 이거 두 개 더하면 30, 40, 50, 60, 70, 30, 50 더하면 80, 30, 60 더하면 90. 이와 같이 총비용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보면, 표를 보면,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 개 생산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과자 공장이 이와 같이 생겼다고 합시다. 이와 같이. 그러면 여기가
가스레인지라고 합시다.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여기 오븐이 있고, 여기 선반이 있고, 여기 이제 뭐 화장실이 있다고 합시다. 화장실이. 예. 그러면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한 명이 이용하고 다시 오븐에 가서 굽고, 그 다음에 선반에 그래프를 이제 그린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산함수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총비용 곡선은 이와 같은 산출량에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산출량에 따라서 그리면 이와 같은 그래프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산함수는 이와 같이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가팔랐다가 점점 평평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총비용 곡선은 평평했다가 점점 가팔라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생산함수가 점점 평평해지는 이유는 요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한계 생산물이 어떻게 돼요? 계속 감소하니까 점점 기울기가 감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비용 곡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가팔라진다. 즉 점점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한계 비용의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요. 한계 비용은 영어로는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마지널이 한계, 코스트가 비용이에요. 이걸 줄여서 MC라고 합니다. MC. 한계 비용을 마지널 코스트라고 그러고 이걸 줄이면 MC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 MC는 뭐냐? 산출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총비용이 얼만큼 증가하는지, 즉 산출량 한 단위 증가시킬 때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어로는 마지널 코스트, 그리고 MC로 약칭합니다. 즉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된다? 계속 증가하게 된다. 즉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즉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 즉 기울기가 계속해서 가팔라진다. 기울기 값이 커진다. 즉 한계 비용이 커진다. 이런 거죠.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한계 비용은 체증한다. 그래서 이거를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 우리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서 했듯이 여기 뭐죠? 산출량, 결국 양이죠. Q. 그 다음 비용, 결국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 P, 즉 Q고 P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똑같은 평면에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산출량, 여기는 가격. 즉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가격,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된다? 한계 비용의 가격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해서 과연 공급자는 공급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한계 비용 곡선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한계 비용이 초기에는 감소해요. 잠깐 규모의 경제라든지 분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감소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가한다고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 생산량 늘리면, 즉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면 돼요? 우상향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즉 생산량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은 증가한다. 이와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MC는 한계 비용은 우상향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한계 수입은 과연 무엇이란 같은가? 여기서 또 한계 수입이 나왔죠. 즉 한 단위 판매하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합니다.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얻을 수 있는 수입. 간단하게 생각하면 짜장면 가게라고 합시다. 짜장면 가게. 짜장면 한 개에 3,000원이에요.
한 개 팔 때마다 얼마씩 벌 수 있죠? 3,000원씩 버는 거죠. 즉 기업의 한 개 수입은 뭐랑 같다? 가격과 같다. 예, 시장 가격과 같다. 시장 가격은 3,000원이다. 따라서 한 개 수입은 3,000원이다. 예, 그래서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예, MR은 Marginal Revenue를 얘기해요. Marginal Revenue. 즉 MR은 뭐랑 같다? 시장 가격과 같다. 짜장면 하나 팔 때마다 3,000원 벌듯이, 예, 즉 짜장면 하나 팔 때 수입 3,000원, 시장 가격 3,000원 같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1,500원이죠. 1,500원. 예, 1,500원입니다. 1,500원. 예, 1,500원이라 가정되어 있죠, 지금. 즉, 한 개 수입은 한 개당 얼마? 1,500원이다. 1,500원씩 예, 벌 수 있다. 그 다음 한 개 비용은 이와 같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랬을 때, 이 기업에서 현재 200개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시다. 200개. 예, 20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한 개 비용, 즉, 200개에서 한 개 더 생산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1,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200개에서, 즉, 201개로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00원이다. 그리고, 그때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얼마다? 1,500원이다. 1,500원. 즉, 한 개를 더 생산하면, 여기 200개 생산하고 있을 때, 한 개 더 생산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냐면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500원입니다. 그럼 생산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나요? 당연히 500원 이득이니까 생산을 하는 게 좋다. 예, 더. 즉, 요만큼 차이만큼 뭐가 발생하는 거다? 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 계속 이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익이 발생하는데 여기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수입보다 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은 어디까지 생산하는 게 좋다? 여기 만나는 이 지점까지 생산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점의 특징은 요 MC 값 얼마? 1,500원, MR 값 1,500원, P 값 1,500원 다 같아지는 지점이 이 점의 특징인 거죠. 따라서 공급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의 조건식은 어떻게 되냐? 한 개 비용과 한 개 수익과 시장 가격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C 이꼴 한 개 비용, MR 한 개 수입 이꼴 시장 가격이 같은 지점. 예. 이 식을 일단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해가 끝났으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MC 이꼴 MR 이꼴 P다. 생산자는 MC 이꼴 MR 이꼴 P다. 생산자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조건식은 MC 이꼴 MR 이꼴 P다. 이거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산자를 살펴봤으니까 소비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개념은 한계 효용입니다.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 영어로 marginal benefit입니다. 얘를 줄이면 MB. 아까 한계 비용은 marginal cost였죠. 그걸 줄여서 MC. 한계 효용은 marginal benefit 해서 이걸 줄여서 M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자를 쓸 겁니다. 이 약자를. 그때 한계 효용이 뭐냐? 한계 비용과 개념은 똑같아요. 특정재와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이다. 효용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한 개 먹을 때, 한 개 더 먹을 때 언제 더 맛이 있을까요? 즉 내가 빵을 하나도 안 먹고 있다가 한 개를 먹었을 때 처음에, 그 다음 한 개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개 더 먹을 때, 둘 중에 어느 게 더 맛이 있을까요? 당연히 처음에 딱 먹었을 때가 더 맛이 있겠죠. 당연히. 뭐 간단하게 여러분이 점심 때 내가 짜장면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점심 때 짜장면을 딱 먹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만족감이 있겠죠. 근데 그날 저녁에 또 먹어요. 그 다음에 또 먹어요.
그 다음날 점심 때. 저녁에 또 먹어요. 점점 어떻게 돼요? 그 짜장면 한 개로 얻어지는 만족감이 점점 감소가 되는 거죠. 즉,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체감의 법칙. 즉, 소비가 커짐에 따라서 한계의 추가적인 재화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현상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즉, 한계 효용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 때문에 아까 한계 비용은 우상향했죠. 한계 효용을 어떻게 한다? 우하향하도록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우하향하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빵을 사러 갔다. 가게에. 빵 가격이 1,500원이에요. 그럼 1,5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죠. 2개 사 먹거나 3개 사 먹거나 4개 사 먹거나. 즉 가격이 어떻다? 일정하다. 1,500원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2개를 먹었다. 한 개를 더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2개에서 한 개 더 먹으면 얻는 효용이 얼마냐면 2,000원이에요. 여기 한계 효용이 여기 있으니까. 반면에 가격은 얼마다? 1,500원이다. 그럼 내가 한 개 더 먹으면 어떻다? 만족감이 500원만큼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추가로. 가격보다 높으니까. 즉 나는 빵을 하나 더 사 먹는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일로 늘어나게 되면 반대로 이제 한계 효용이 1,000원이고 1,500원이니까 오히려 만족감이 감소하게 된다. 즉 이 점이 가장 효율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다. 맞죠? 그럼 이 점의 특징이 뭐냐? 한계 효용과 시장 가격이 만나는 점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 말은 한계 효용 얼마? 1,500원. 시장 가격 얼마? 1,500원일 때가 가장 만족감이 높다. 이런 거죠. 즉 이거의 조건식을 쓰게 되면 한계 효용이 뭐랑 같다? 시장 가격과 같다. 즉 MB가 P랑 같다. MB 이꼴 P다. 우리 우리가 앞에서 생산자의 의사결정에서는 공급자의 의사결정에서는 조건식이 어땠어요? MC 이꼴 P 이꼴 MR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는 같은 가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공급자가 빵을 1,500원에 팔면 소비자가 그 1,500원의 빵을 사 먹는 거죠. 즉 이때 P나 어때요? 같다.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사결정 조건식을 합칠 수가 있다 이거죠. 이 P가 같으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MB 이꼴 P는 MC가 된다. 여기 MC죠. 즉 이쪽 왼쪽 부분은 뭐예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고 오른쪽은 생산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된다. 즉 시장에서의 균형 조건식은 뭐가 됐냐면 한계 효용과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균형 조건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MB 이꼴 P 이꼴 MC다. 한계 효용은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한계 효용과 시장 가격이 같다. 이거는 소비자 입장. 시장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다. 이거는 생산자 입장. 이걸 다 합치면 MB 이꼴 P 이꼴 MC다. 이 식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꼭 이 식을 10번 정도는 읽어서 입에다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MB 이꼴 P 이꼴 MC가 성립해야만 효율적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 안 된다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역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결국에 완전경쟁 시장의 의사결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 살펴봤었고요.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한다? 우하향한다.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만나는 점이 균형 가격,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시장 가격이 설정된다. 그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배웠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어디예요? 가격 윗부분,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아랫부분, 거기가 소비자 잉여고, 그 다음에 공급자, 잠시만요. 그래프를 통해서. 즉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여기가 항상 양입니다. 여기가 가격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은 가격이 증가할수록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하향하게